예, 3강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상속에 대해서 볼 건데요. 상속은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좀 집중해서 보시고요. 제일 중요한 거 비, 존, 형, 사. 배우자 1.5. 자, 이거면은 상속은 이제 끝난 겁니다. 요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비존 형사, 비존 배우자 1.5. 그럼 위에서부터 볼게요. 비는 직계 비속. 직계 비속은 아들, 딸, 손주, 손녀. 이렇게 밑으로. 아들, 딸,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손주, 손녀. 직계 존속은 위로.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게 존속. 그리고 이제 형제 자매 옆으로. 그다음에 사촌. 근데 내가 만약에 이제 내가 이제 사망을 했는데 이제 아들하고 배우자 그다음에 아버님이 계셨다. 이제 내가 아들, 배우자, 아버님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제 사망을 하면은 이 상속이 아들 1, 배우자 1.5 이렇게 됩니다. 아버지는 없어요. 1순위가 직계 비속이니까 아들이 있으면은 밑으로 먼저 가는 거예요. 손주가 있다, 손주 있다, 손주가 1이에요. 아버지 위로 없는 거예요. 이렇게 밑으로 가는데 근데 내가 아들이 없어.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배우자하고 내 아버지만 있다. 그때 내가 사망하면은 여기서 아버지 1, 배우자 1.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왜냐면은 아버지가 2순위 직계 존속이니까 아버지가 1, 배우자 1.5 이런 식으로 가요. 근데 여기서 아버님이 없고 내가 형, 누나 이렇게만 있다. 이때는 없고 배우자가 전부 다 가져갑니다. 이때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직계 비속하고 직계 존속하고 배우자가 동순위일 때는 0.5로 더 가져와서 1.5인 거예요. 둘이 1대 1대1이고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아들, 딸, 아들이 5, 아들 1, 아들 2, 아들 3, 이렇게 있다. 아들 4. 이렇게 많아요, 자식이. 그러면은 이때는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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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이렇게. 다 1이에요, 그냥. 첫째, 둘째, 셋째 이런 거 없어요. 장남 더 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다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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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딱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례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손해배상금이 과연 7억이 나오면은 7억을 받을 경우에 상속인이 배우자, 여기 배우자, 성인 아들, 딸일 경우에 이때는 요 경우죠, 요 경우. 요 아들, 딸, 여기 없고. 그러면 여기 1대 1.5니까. 이거 비율로, 7억을 비율로 나누면은 3억, 2억, 2억.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금액이. 요거 또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이렇게 금액이 어느 정도 딱 정해져서 나올 거예요. 계산하기 좋게. 6억 9,500, 6억 999 이런 식으로는 안 나와요. 딱 이렇게 잘라서 나올 거니까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비존, 그다음에 배우자 1.5, 형사. 시험에는 보통 여기까지만 나옵니다. 우리가 이 밑으로는 잘 안 내려가요. 이 위에서 다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비율하고 배우자 1.5인 거. 근데 또 하나 더 보셔야 될 게
시험에 나오는 문제 보면 성인 아들, 딸 이런 식으로 나와요. 성인 아들, 미성년, 딸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비율은 똑같아요. 배우자 이거 똑같아요. 1.5 대 1대 1 이거는 똑같아요. 근데 어디에서 차이가 있냐? 합의를 하는 합의권자에서 차이가 있어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요 뒤에서 좀 보겠습니다. 미성년일 때는. 그러면은 이 아들, 딸은 밖에 나와 있는 거니까 내가 살아있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뱃속에 있는 아이는 어떻게 할 거냐? 태아는 상속 순위에 관해서 일단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어찌됐건 결론은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이거 기억하시고, 이거는 학설이에요, 학설. 전지 조건설, 해제 조건설. 학설이 나눠져 있는데, 결론은 똑같습니다.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근데 정지 조건설은 태아가 아직 취득하지, 살아서 출생할 때까지는 아직 이제 태아가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이 보상금을 정지를 시켜놓은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정지 조건설이에요. 그리고 해제 조건설은 이미 출생을 했다고 보고 지급했는데 애가 사산이 됐다. 그러면 다시 환수하는 거예요. 둘이 딱 그 내용인 거예요, 그냥. 근데 중요한 거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있다. 태아도 상속권이 있답니다. 그리고 자, 이제 집중을 좀 다시 한번 좀 집중을 좀 한번 더 해주세요. 대습 상속 어렵습니다. 상속인이 될 직계 비속은 누구죠? 밑으로 아들, 딸, 형제, 자매가 상속을 개시하기 전에 사망을 했거나 없거나 결격 사유자가 될 경우에 그 배우자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대습 상속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딱 사위, 그 다음에 보통 사위가 제일 많이 나와요, 보면은. 그리고 며느리.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사위나 며느리. 그러면은, 이거는 대습 상속에 대한 문제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이 사례는 이 아버지가 피상속인 A가 그러니까 모든 가족들을 다 데리고서 이 대습 상속 공부할 때 가장 유명한 판례예요, 이게. 모든 가족들을 다 데리고 여행을 갔는데 여행 가는 길에 사위만 좀 늦게 갔어요. 그래갖고 뭐 일가족이 다 같이 비행기 사고로 다 이제 사망한 사건에서 형제 자매들이 그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소위 얘기하는 생파물은 사위가 다 가져가느냐. 근데 대습 상속으로 Y가 이제 모두 가져가게 되는 거죠. 요거는 사례로 좀 하나 잠깐 보면은 A가 이제 아버지가 사망을 하면 이 밑으로 이제 딸이 이제 B가 있어요. 배우자. 일단 배우자가 있어. 그 다음에 딸이 있고 여기에 사위가 있을 때 아버지랑 혹시 딸이 사망을 했다. 그러면은 요 딸 거를 이 사위가 대신 받아가는 거예요. 대신. 대습 상속인 거예요. 이게. 대습 상속. 그러니까 요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제 요 밑에 동시 사망하고 좀 한번 볼게요. 동시 사망하고. 대습 상속은 알겠죠? 딸이 사망해서 없을 때는 사위가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동일한 사고로 수인의 사망자가 같이 동시에 사망하면은 서로의 상속권은 없는 거예요. 서로의 상속권. 그게 동시 사망이에요. 같이 죽으면 상속이 없다고 봐요. 근데 교통사고로 A하고 C가 현장에서 동시 사망한 거예요. 동시 사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순차적으로 D, 딸 1번이에요. 그다음에 후송되던 중에 사망했고 그 다음에 B, 배우자. A의 배우자죠. A의 배우자가 이제 병원 도착,
치료 중 사망했어요. 그럼 1번 먼저 죽었고 2번 죽었고. 굉장히 슬픈 사고예요. 굉장히 슬픈 사고인데 생각보다 이런 사고가 좀 많이 일어납니다. 종종. 근데 이 1번이 그러니까 동시 사망은 A하고 C예요. 그러면 이게 상속 순위가 어떻게 되느냐? 상속권자는 유족은 지금 아버지면은 이제 A의 아버지죠. F 장인은 B의 아버지죠. B의 아버지. 적어 놓을까요? A, B. B의 아버지죠. G 며느리니까 C의 배우자겠죠. C의 배우자인데 그러면은 내가 일단은 사망을 했잖아요. 나하고 C하고 아들하고 같이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은 나의 상속은 배우자 몇이죠? 1.5 배우자. 그 다음에 C는 아들인데 아들하고의 상속은 동시 사망을 하면은 상속권은 없어요. 실제적으로 없는데 C의 배우자가 있죠. G. 그럼 요거 G가 받아가는 거예요. 실제는 G가 받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D는 딸. 이거 기억하시죠? B, 존, 형, 사. 딱 해갖고 요 B죠? 1순위 C, D. B가 받아가는데 C 거는 G가 대습상속에서 받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A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C 아들 돌아가셨을 때 아들의 상속권자는 여기에 지금 자녀는 없죠. 아들의 자녀는 없는데 근데 그러면 B는 없어요. 그럼 존 아들의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인데 아버지는 없고 같이 사망했으니까 없고 어머니가 계시죠. B 그러면은 배우자가 있고 이게 배우자죠. 그럼 배우자 그 다음에 이게 존속 1.5 대 1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D가 사망했죠. D 그 다음에 D 딸의 상속권은 B 자녀 배우자 없죠. 자녀나 배우자는 결혼 안 했으니까 없죠. 사위 없으니까. 그 다음에 존속 아버지는 먼저 사망을 하셨고 어머니 아직 현재 살아계시죠. 어머니 B 어머니가 단독 산속.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또 돌아가셨죠. 병원에 도착해서 치료받다가. 그럼 어머니 거는 어떻게 되느냐? B 자녀 아들 이미 사망했지만 G가 있죠. 대습상속할 G. D는 딸은 먼저 사망했으니까 없죠. 그 다음에 이 부가 있고 그 다음에 F 장인. 근데 장인은 존에는 해당이 되는데 여기는 해당이 없어요. 왜냐면 2순위. 일단 존이 B가 있으니까. 그럼 여기는 해당이 안 되죠. 2순위니까. 근데 B가 아들이 먼저 사망을 했죠. 먼저 사망을 해갖고 며느리가 있죠. G. 그러면은 G. 며느리가 단독 산속.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배우자는 지금 아래 1순위가 B잖아요. B. 아들이나 딸인데 딸은 이미 사망했고 아들도 사망을 했어요. 없는데 며느리가 아들 거를 대신 상속하잖아요. 대습상속으로 며느리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E나 F는 상속받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소위 말하는 시험 문제에서 함정인 거예요. 이 둘은 없어요. 이 둘은 있을 것 같은 없어요. 상속에. 그렇게 헷갈리셨다. 비존 형사 요 순서대로 탁탁탁 들어가면 돼요. 그럼 실질적으로 결론은 여기서 모든 상속은 G가 다 가져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요거는 차후에 또 우리가 문제 여러 번 풀어보면서 이렇게 보면 되는 거니까요. 지금 이해 안 된다고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딱
비존 형사 요것만 딱 놓으시고 써놓고 이렇게 탁탁탁 하나씩 맞춰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혼동은, 그러니까 뒤에 사례가 있으니까 요걸 한번 볼게요. 아버지가 아들 태우고 운행하고 가다가 단독사고로 아버지가 뭐 단독으로 잘못해갖고 사고가 크게 났고 이제 아들이 이제 상속은 이런 사례나 이런 게 굉장히 다 슬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슬픈 사고 이제 사연인데 아버지가 운전하고 가다가 아들이 사망케 했다면 아버지의 잘못이잖아요. 그럼 아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면서 아들에 대한 그 상속인이 되는 거죠. 그럴 때는 혼동으로 이 채권 자체가 다 소멸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 혼동의 예외는 요거는 뭐 한번 읽어보세요. 아버지가 첫째 아들 태우고 아버지의 차를 형이 동생 태우고 가다가 사고가 났을 때 이거는 손해배상 책임이어서 상속인에 대한, 이때는 혼동이 이제 해당되지 않는다 내용인 거고요. 그리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 두 개까지는. 뭐 상속 포기도 한번 읽어만 보시고 이것까지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내가 상속 순위를 정확하게 딱딱딱 찍어낼 수 있느냐. 그 상속 순위가 왜 중요하냐면은 요 합의권자 때문에 그래요. 합의권자. 자동차 사고는 어찌됐건 합의를 하고 끝나야 돼요. 그러면은 누구랑 합의를 할 거냐. 그거를 찾는 거예요, 상속은. 그러니까 상속 순위를 통해서 내가 합의를 누구랑 할 건지 그걸 찾는 거예요. 그러면은 합의란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당사자 간의 이제 분쟁을 끝내는 건데 이제 합의권자를 찾는 거예요. 합의권자. 그러면은 뭐 제한 능력자라든지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다 법원에서 정한 법정 대리인이 따로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법정 대리인, 법원에서 정한 사람. 그 법정 대리인하고 하면 되는데 미성년자. 요거는 아까 이 기억나시나요? A. 이제 아버지가 사망하고 그다음에 배우자, 성인, 아들, 미성년, 딸일 때 이때 누구랑 합의를 할 거냐. 미성년자에는 친권자가 배우자, 그 친권자가 합의권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하고 합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빠나 엄마하고. 본인하고 합의하면 안 돼요. 요거는. 성인은 본인하고 합의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문제에, 그러니까 합의권자라고 쓰고, 합의권자, 그러니까 뭐, 그 보험금 청구하는, 그 다음에 1. 이게 뭐 A, B, C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A의 보험금 합의하고 본인과 합의한다. 본인. 합의권자, 본인. 2. B. 성인, 본인. 3. C에서 A와 합의한다. 이렇게 쓴 거예요. A와 합의한다. 점 찍고 A가 그 C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친권자인 A하고 합의해야 한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답안 쓸 때. 합의권자 관련돼 갖고 쓸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미성년자는 정리가 됐고, 나머지 뭐 성년 후견이다, 뭐 한정 후견이 뭐 이런 식으로 쭉 있는 거는 다 성년 후견이 정해지니까 법적 대리인으로 정해진 사람. 이거는 시험 문제 보통 나와요. 다 누구라고. 그 사람 쓰면 되는 거예요. 딱 그 사람 찾아서. 미성년자는 부모, 그다음에 성년 제한 후견인은 이제 법정 대리인 쓰면 되고. 그러면은 일단 상속에 대해서는 이제 끝났습니다. 나머지 더 이해가 안 되고 하는 거는 나중에 사례를 여러 번 풀어보면서 그때 좀 더 이제 공부를 하고요.
소멸시효는 내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그 행사를 뭐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언젠가는 그 내 권리가 끝나요. 그러니까 뭐 보험금 청구를 계속 내가 몇 년, 뭐 한 10년, 20년 계속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딱 보통 보험금 청구는 3년 이내. 근데 자동차 보험은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안 날로 3년, 있는 날로 10년, 발생한 날로 10년, 그 사고가 안 날로 3년, 발생한 날로 10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멸시효는 뭐 중단사유나 뭐 이런 내용인데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 우리가 시험에 나올 만한 거는 요거죠. 그러면 자동차 보험에서 소멸시효가 우리가 10년, 3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날로 3년, 발생한 날로 10년. 그러면은 언제부터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거를 이제 기산점이라고 하죠. 기산점. 언제부터 자동차 보험에 약관에 이 내용이 써 있어요. 그러면은 시험에 나오면은 요게 나오겠죠. 자동차 보험상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언제로 볼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대인배상 1, 2는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확정 판결, 재판상 화해라든지 합의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때, 법원에 의해서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때로 기산점을 볼 수 있고, 자기신체 사고는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소유사용 관리하다가 사고가 나면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거니까 소유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사고로 죽거나 상해를 입은 때, 이때부터 이제 보상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보험차 상해는 피보험자가 무보험 자동차로 인해서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이때가 기산점이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시작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꼭 반드시 좀 숙지를 좀 하셔라. 그러면서 위에 뭐 중단 사유라든지 이런 거는 한번 읽어는 쭉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관련돼서는 다음 시간에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